자, 이어서 그러면 저희가 한번 파워 앱스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워 앱스 아까도 앱 개발을 위한 도구다라고 한번 언급을 해주셨어요. 네. 네, 파워 앱스 어떤 도구인가요, 이거는? 파워 앱스는 이제 앱 개발을 위한 도구인데, 파워 앱스가 추구하는 방향은요. 이제 파워 플랫폼에 가지고 있는 고토적인 가치 플러스 네. 파워 앱스가 사실은 마이크로소프트의 흑역사를 딱 전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네네. 왜냐하면 기존의 마이크로소프트가 만든 그 서비스들 있잖아요. 네. 서비스들이 다 어떻게 됐냐면 일단 윈도우즈에선 잘 돌아가요. 자기네 플랫폼에서는. 네. 네. 그런데 웹에서도 살짝 이슈들이 있었고요. 네. 왜냐하면 인터넷 익스플로러를 쓰지 않는 곳에서는 잘 안 돌아가는 네. 뭐 이런 이슈들이 좀 있었고, 그리고 모바일은 완전히 대응이 실패해서 초반에 예, 좀 이슈가 있었죠. 이 파워앱스의 사실 전시대라고 하면 뭐가 있냐면 인포패스라는 인포패스요. 예, 인포패스라는 서비스가 있는데요. 인포패스를 써보신 분들은 그 어떤 인포패스의 기능에 진짜 깜짝 놀랄 거라, 일명 인포패스는 진짜 한 번도 안 써본 사람은 정말 많거든요. 전 처음 들어봤습니다. 예, 근데 한 번 써보면 네. 세상에 이런 도구가 있었냐 할 정도로. 좋아서인가요? 네. 왜냐하면 인포패스가 이제 양식을 만들어주는 도구예요. 파워앱스처럼 네. 얘가 예전에 저희가 윈도우즈 PC 시절이었다고 생각을 해보면 네. 앱이라고 하면 그 앱은 뭐냐 하면 데이터를 입력하는 걸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입력된 결과물을 보여주는 거죠. 네네. 윈도우즈 프로그래밍이 다 그렇잖아요. 네. 특히 업무용 같은 경우는 어떤 UI가 화려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 네. 우리 애니메이션이고 이런 도구가 아니라 업무용 프로그램 다 뭐냐 하면 내가 입력을 하면 어떤 내부에서 처리해가지고 결과물을 잘 보여주는 거예요. 화면에서. 자, 인포패스가 그런 걸 만드는 도구인데요. 네. 굉장히 쉽고요. 굉장히 강력했어요. 네. 어떤 시스템하고도 연동할 수 있고 쉽게 뭔가 화면을 구성해가지고 만들 수 있는 도구였습니다. 네. 근데 강력하지만 사람들이 안 쓰는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이 인포패스 쓰려면 반드시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가 있어야 돼요. 네네네. 그것도 오피스 프로페셔널 버전이 있어야 돼요. 로컬 프로그램으로서 오피스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오피스 네. 프로페셔널이 있어야만 쓸 수 있는 도구입니다. 그래서 프로페셔널이요? 예, 스탠다드 말고요. 홈 에디션 이런 건 당연히 없고요. 네네. 그런데다가 인포패스라는 프로그램이 반드시 있어야 되니까 인포패스가 없는 데서는 동작하지 않습니다. 이런 대표적인 프로그램 중 하나가 이제 액세스. 네, 액세스. 아시잖아요. 액세스도 똑같습니다. 액세스도 굉장히 강력한 도구고, 네. 액세스로 뭔가를 만들어 보신 분들은 이렇게 좋은 도구가 있어라고 얘기하시지만, 네. 액세스가 가지고 있는 최대 단점은 오피스 프로페셔널이 PC에 설치되어 있어야만 동작한다. 라는 것이 이제 가장 큰 단점인 거죠. 네네네. 그래서 약간 확산의 문제가 있어요. 하지만 어쨌든 액세스는 굉장히 많이 사용하시잖아요. 네네네. 그런 것처럼 해외 쪽은 인포패스를 굉장히 많이 쓰는 편이고요. 국내에서도 인포패스를 한번 써보신 분들은 이제 인포패스로 개발을 많이 하셨어요, 기존에. 네네. 자, 근데 인포패스가 윈도우즈 PC가 세상을 점령했을 때는 상관이 없었죠. 네네. 근데 웹 시대로 넘어왔을 때, 웹 시대는 아시겠지만 인터넷 익스플로러가 거의 대부분의 시장 점유를 했고, 네. 마이크로소프트가 웹 시대는 대응을 좀 잘한 편이에요. 네네. 그게 뭐 약간 좀 나쁜 식으로 대응을 했지만, 독점이라는 걸 그쵸. 이용해서 대응을 하긴 했지만, 네. 어쨌든 시장 점유율이 굉장히 높았고, 네. 그래서 이 인포패스가 PC에서만 동작하지 않고 웹에서 동작하는 버전까지는 잘 성공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전통적인 방식대로 인포패스를 어떤 서비스 형태로 만든 게 아니고요. 네. 쉐어포인트가 있어야만 동작하도록. 그래서 쉐어포인트의 인포패스 서비스, 쉐어포인트 인포패스 서비스, 폼 서비스라는 쉐어포인트 내부의 서비스로 동작했기 때문에 이거를 외부로 만들려면 반드시 쉐어포인트를 구매했어야 됩니다. 아까 쉐어포인트 워크플로우랑 비슷한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쉐어포인트 안에 그걸 통합해가지고 쉐어포인트가 없으면 동작을 안 해요. 그러면 이제 말씀드렸지만 어떤 문제들이 있냐면, 외부 시스템 간의 연동도 똑같이 문제가 있고요. 네네. 연동하려면 좀 어려운 기술을 써야 되는 뭐 이런 문제가 있고요. 쉐어포인트가 반드시 있어야 되고요. 그러면 엄청 어마어마한 비용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쉐어포인트가 세상을 지배할 줄 알았던 때였던 것 같기도 하고. 네, 그렇죠. 근데 이제 모바일로 넘어오면서 네. 스마트폰이 나왔는데, 이 인포페이스 폼 서비스가 자기네 기술로 IE에서 최적화해가지고 네. 웹 대응으로 만들었다 보니, 이 인포페이스 폼 서비스의 코드를 열어보면 도저히 외부 앱인데 이해할 수가 없어요. 웹 개발자가. 왜냐하면 그 정도로 굉장히 복잡하고
자기네 나름대로 뭔가 대단한 기술 썼나 봐요. 뭔지 잘 네, 모르겠지만 네. 잘 동작하는데 너무너무 복잡해가지고 일단 인터넷 익스플로러에 최적화돼 있고요. 네, 네. 다른 브라우저에서 동작하는데 약간 조금씩 이슈가 있어요. 네. 더군다나 모바일로 넘어오면서 모바일에서는 제대로 동작하지가 않아요. 모바일 브라우저에서는. 분명히 웹 브라우저에서 동작하는 웹 기반 기술로 만들었는데 그러려면 당연히 모바일 웹 브라우저에서 잘 동작해야 되거든요. 네. 동작을 안 해요, 잘. 온리 PC용 익스플로러에서만. 네, 네. 뭐 이런 식이에요. 그 당시 전통적으로 MS가 그렇듯이. 네. 그거는 사실 액세스도 똑같죠. 액세스도 액세스로 만든 프로그램이요. 웹 기반으로 넘어가면서 이걸 웹으로 구현하려는 노력을 되게 많이 했어요. 네. 그게 똑같은 방식으로 쉐어포인트 안에다가 쉐어포인트 액세스 웹 데이터베이스라는 걸로 해가지고 그걸 웹으로 구현을 해서 액세스로 만든 어떤 프로그램을 웹으로 보여주는 노력을 많이 했거든요. 네, 네, 네. 근데 다 실패했어요.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이 액세스 웹 데이터베이스는 버전이 되게 많아요. 근데 각 버전이 다 호환이 안 돼요. 아, 버전끼리요? 네. 오. 왜냐하면 실패했으니까 갈아엎었구나. 네, 가라. 처음 다시 만든 거죠. 아, 네. 그렇게 여러 번 시도했는데 실패했어요. 근데 모바일 시대에 넘어왔죠. 네. 그 이전 웹에서도 실패한 걸 모바일에서 생각할 수가 없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네, 네. 액세스는 그러니까 확실히 실패한 게 눈에 보이고 네. 인포패스는 웹 기반에 어느 정도 대응에 성공했지만 네. 얘를 모바일로 전환하기가 너무너무 어려웠나 봐요. 기술적으로. 그래서 저희도 사실 인포패스를 많이 썼거든요. 네. 그래서 기다리고 있었죠. 아, 스마트폰에 언젠간 대응해주겠지. 네. 대응해주겠지. 기다리고 있는데 중간중간에 저희가 모르는 많은 네. 실패들이 있었다고 소문을 들었고요. 아, 네네. 세상의 빛을 못 본. 예, 인포패스의 호환성을 유지하면서 넘기기가 너무 어려워가지고 인포패스는 사실 서비스가 지금 종료된 상태고요. 아예. 아, 그래서 제가 정확한 날짜가 기억이 안 나지만 이미 종료를 할 거라고 어나운스를 해서 이거를 뭐로 옮기라고 하냐면 파워앱스로 바꾸라고 공지가 됐어요. 공식적으로 버린 거군요, 이제 예. 인포패스는. 근데 되게 웃긴 건 파워앱스로 바꾸라고 했으면 바꾸는 방법을 제공해야 되잖아요. 네네. 문서를 읽어보면 처음부터 다시 만드세요. 아, 그 공식 문서에서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그만큼 인포패스가 너무 고도의 기술이 들어간 제품이어가지고 네네. 그걸 호환성을 유지하면서 바꿀 수가 없었나 봐요. 고집이 강한 아이였군요. 네. 그러니까 스마트폰 대응이 안 되니까. 네네. 파워앱스로 하는 것은 뭐냐면 제가 봤을 때는 액세스도 일부 흡수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액세스나 인포패스와 같은 도구로 만든 어떤 액세스는 이제 데이터베이스 기반으로 뭔가 만드는데 그 데이터베이스 만드는 어떤 프로그램들, 업무용 프로그램도 있잖아요. 네. 그걸 만들어주는 도구인데 이걸 왜 앱 개발이라고 얘기를 하냐면 파워앱스로 뭔가 구현을 하게 되면 되게 좋은 게 모든 시스템이 다 돌아가요. 예를 들면 호환성이 안드로이드, 아이폰, 뭐 맥, 그다음에 PC, 네. 뭐 리눅스 다 돌아가는데 얘로 한번 만들면 웹에서도 잘 돌아가고요. 그리고 별도의 앱도 제공이 됩니다. 네네. 그래서 아이폰에 웹으로 해서 얘 접속하는 게 아니고 아이폰에 파워앱스라고 프로그램을 설치하면 파워앱스로 개발한 프로그램 리스트가 쭉 떠요. 조직 내에서. 그럼 그걸 실행하면 앱으로 실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만 개발하면 모든 시스템에서 적용되고 그리고 이 앱은 뭐 베이스는 웹입니다. 네. 근데 반응형으로 돼 있어가지고 해상도가 바뀌어도 크게 깨지지 않아요. 브라우저 크기가 바뀌고 이렇게 변동이 돼도. 그 얘기 뭐냐면 내가 디바이스를 예를 들면 요즘에 그 삼성 같은 경우 갤럭시 폴드라고 해서 걔는 네모나잖아요. 네네네. 뭐 사각이죠. 네, 사각인데 내가 가로로 좀 길게 만들어서 거기에 접속하게 되면 걔가 물론 사각형으로 표시되지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비율을 맞춰가지고 기존 가로 세로에서 화면을 좀 줄여가지고 거기서 동작하게끔 해줘요. 네. 그러니까 한 번만 개발하면 어떤 디바이스에서 동작을 해도 동작이 잘 되는 거죠. 네. 그러므로 뭐 파편화에 대한 우려도 없고요. 그건 다 알아서 MS가 관리해줍니다. 네네네. 안드로이드 종류 같은 것들은 그 파워앱스가 알아서 해주는 거고 결과물이 정확히 다 잘 표시가 되는 거고 네. 그러면 이제 그 앱을 개발하면 이기종 간의 도입이 좀 쉬워지는 이런 이슈들을 가져갈 수가 있는 거죠. 와, 인포패스에서의 아픈 기억을 완전히 정반대의 성격으로. 굉장히 좋고요. 네. 이런 도구들을 이제 업계에서는 아까 제가 파워 오토메이트 RPA 분야에서 쓴다고 했잖아요. 그 산업계에서 RPA라고 얘기한다고 했잖아요. 파워 플랫폼 중에 이 파워앱스는 주로 뭐라고 하냐면 로우 코드 디벨로먼트 플랫폼. 로우 코드 디벨로먼트 플랫폼. 네. 원래 좀 전에는 코드리스라고 얘기를 했어요. 예. 근데 코드리스라는 용어가 너무 부담스러웠나 봐요. 왜냐면 이게 개발 도구다 보니까
코드가 100% 없다라고 말하기가 약간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많이 없지만. 네, 그래서 네. 로우 코드, 네네. 코드 거의 없이 네네. 아주 코드를 조금만 써도 개발할 수 있는 도구다라고 이제 그 영역이 있고요. 이 중에서는 파워 앱스가 최상위권에 있는 도구 중에 하나예요. 그런 도구들 중에서는 네, 그런 도구도 굉장히 많고요. 네, 국내 네. 도구들도 있고 네. 여러 가지 도구들이 있는데 어쨌든 가장 좋은 도구 중에 하나고요. 굉장히 그나마 좀 쉽게 돼 있고 구현을 하기 위해서 얘는 앱이니까 네. 제가 앱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네네. 사전 기술이 필요해요. 우선 알아야 될 거. 네네. 근데 그 알아야 될 거가 엑셀입니다. 누구나 많이들 알고 예. 있는. 네. 여기 파워앱스 함수를 잘 기능 동작하는 걸 잘 보고 기능을 구현하라고 하면 필수적인 요소가 네. 엑셀의 함수처럼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엑셀의 함수를 잘 다루시는 분들은 네네. 굉장히 쉽게 파워앱스로 앱을 만들 수 있어요. 그게 조금 어떤 의미인가요? 함수를 그대로 쓰나요? 네, 거의 그대로 쓰고요. 그러면 사용 방법이 거의 같겠네요. 그러면. 예. 엑셀의 함수를 쓰는 요령과 똑같은 방식으로 물론 파워앱이랑 엑셀이랑 구현하는 목적이 다르니까 그렇죠. 좀 다를 수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같은 함수는 똑같은 용법으로 써요. 그래서 그리고 엑셀을 다루실 수 있다는 얘기는 엑셀 함수를 많이 쓰시는 분들은 네. 논리 구조에 대해서 조금 익숙하신 분들이에요. 그렇죠. 네, 아무래도. 그러면 그 논리 구조가 익숙하다는 얘기는 파워앱스로 개발할 때도 그 논리 구조가 익숙하다는 얘기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파워앱스의 선수 지식을 저는 엑셀을 많이 잘 하실 수 있으시면 뭐 엑셀의 VB 스크립트처럼 엑셀로 개발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 네네네. 엑셀에 일반적인 함수를 써가지고 막 뭘 데이터 가공하시잖아요. 네. 그걸 잘 하시면 파워앱스 접근하기 되게 쉽다 이렇게 말씀드려요. 이거 되게 반가운 소식인 것 같은데요. 네. 그리고 이제 거기다가 플러스 파워포인트 지식이 있으시면 파워포인트요? 네. 왜냐하면 얘는 화면을 그려야 되잖아요. 앱이니까. 앱을 그려야 되니까. 네, 화면을 그려야 되면 화면을 도대체 어떤 방식으로 그리냐? 네. 파워포인트 방식으로 그립니다. 뭐 사각형, 원 맞습니다. 이런 것들을 원을 갖다가 배치하고 파워포인트에서 보시면 줄 맞출 때 네네. 도형끼리 맞추면 얘가 무슨 가이드라인 같은 거 나오잖아요. 그렇죠. 네. 가이드라인 나와서 딱 맞춰주잖아요. 네. 파워에서 똑같이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도형을 쭉 배치를 한 다음에 마우스로 이렇게 절묘하게 맞추면 라인이 딱 맞아요. 걔가 가이드를 주기 때문에 가이드라인을 그런 식으로 배치를 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각 그 도형들에다가 예를 들어 버튼 도형을 제가 그렸으면 버튼을 클릭하면 뭔가 액션이 되잖아요. 그 행위가 바로 엑셀의 함수를 이용해서 엑셀 함수와 비슷한 걸 이용해서 클릭하면 어떻게 해줘라고 엑셀 함수처럼 이제 거기다 넣어놓는 거예요, 함수를. 그러면 이제 얘가 그 시나리오 동작을 하는 거죠. 네. 파워포인트에서 하는 것처럼 객체를 갖다가 끌어서 배치를 하고 그 객체가 실행할 수 있는 어떤 기능은 엑셀의 함수와 거의 같은 함수처럼 이용하셔가지고 이용을 해서 그걸 구현을 한다. 그런 방식이 기본 포인트고 이거를 만드셔서 배포하시면 리눅스든 안드로이드든 뭐 이런 모바일이나 아니면 PC든 다른 환경이든 다 공통적으로 쓸 수 있는 앱으로 얘가 배포가 됩니다. 마이크로소프트에서 흑역사를 치유하기 위한 단단히 노력을 한 것 같기도 한데요. 그러면은 네, 저도 그래서 처음에 파워앱스를 보고 정말 이건 대단하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좋은 게 뭐냐면 물론 파워 플랫폼이 다 그렇긴 한데 파워앱스로 개발을 하면 컨셉은 그거잖아요. 일반인이 이걸 써서 개발할 수 있다. 이게 컨셉인데 실제로 이걸 개발자가 개발하면요. 개발성 생산성이 한 3배 정도 올라가요. 원래 개발하시던 분이라면 하시던 분이. 왜냐면 그 부분은 그러니까 현업을 잘 모를 뿐이지 오히려 개발 도구를 다루는 거나 로직이라든가 이런 분은 훨씬 더 익숙하거든요. 근데 그거를 기존에는 코딩을 했다면 얘는 UI 도구를 갖고 하는 거잖아요. 그 도구를 통해서 개발하면 물론 모든 영역이 다 그런 건 아닙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아주 좀 복잡하지 않은 프로그램을 개발할 때는 개발 코드를 써서 개발하는 거에 비해서 이 개발 도구를 활용하는 게 훨씬 더 생산성이 높아요. 그럼 지금까지는 약간 사내에서 현업 실무자들을 대상으로 했었었는데 사내 IT 부서에서도 이건 되게 반가운 소식일 것 같은데요. 그렇죠. 현업 담당자가 직접 공부해서 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 중에 하나지만 그게 아니더라도 IT 담당자가 이걸 도입해서 쓰면 그런 구현하는 속도라든가 생산성이 어마어마하게 높아져요. 정말. 그러면 혹시 파워 앱스는 파워 오토메이트랑 어떤 식으로 좀 같이 활용이 될 수 있을까요? 그러면은 보면 그 파워 오토메이트가 가지고 있는 거는 데이터가 입력되면 어떤 내부에서 뭔가 결과를 처리한 다음에 데이터를 출력해 주는 거잖아요. 근데 데이터 입력이라는 걸 생각해 보면
데이터 입력은요. 사람이 아무렇게나 할 수 있어요. 근데 파워 오토메이트는 그래도 어느 정도 형식이 있는 데이터를 받아야 되거든요. 네네네. 그냥 텍스트로 쭉 넣는다고 해서 얘가 모든 걸 알아서 처리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뭐 정해진 데이터를. 예, 어떤 일정 부분 정해진 데이터를 입력을 받아야 되는데 네네. 입력을 받는 수단을 만들어야 돼요. 네네. 그럼 화면이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그게 사람이 바로, 보고 입력할 수 있는. 그게 바로 파워 앱스가 화면을 입력하는 걸 만들 수 있는 도구인 거죠. 파워 오토메이트에 넣을 데이터를 네. 받는 역할을 파워 앱스로 만들 수 있는 거군요. 그렇게 보통은 많이 만들고요. 파워 앱스가 파워 오토메이트 연동할 때 가지고 있는 역할은 첫 번째는 그렇게 입력하는 폼을 만들어 가지고 입력을 해야 되는데 입력하는 폼이 단순 폼이 아니라 굉장히 복잡한 조건을 가진 입력 폼이 있을 수 있어요. 네네네. 거기다 뭐 파일도 올려야 될 수도 있고, 네. 아니면 사진을 찍어서 붙여야 될 수도 있고, 네. 이런 식으로 다양한 복잡한 폼을 만들어주는 게 이제 파워 앱스가 해주고, 그리고 폼이 만들어지고 나서 결과물을 받아가지고요. 결과만 뿌려주는 게 아니고 네. 기존에 나와 있던 모든 결과들을 뿌려줘야 될 필요가 있잖아요. 네. 제가 데이터를 입력하고 나면 입력이 끝났어요 하고 결과만 딱 받는 게 아니라 네네. 기존에 내가 입력했던 것도 벌써 보고 싶기도 하고. 그렇죠. 그런 부분들을 하려면 뭔가 화면이 있어야 되거든요. 네. 그 화면을 만들어주는 게 파워 앱스 역할이에요. 그렇군요. 어쨌든 둘은 같이 갈 수밖에 없겠네요. 그러면. 네,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에 파워 앱스와 파워 오토메이트가 같이 움직이는 편이에요. 네. 그게 구현하기도 편하고, 물론 이제 독자적으로 구현할 수 있는 다양한 수단들이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개를 같이 조합을 해가지고 구현하는 게 사실은 앱을 만들거나 할 때, 그러니까 화면이 있는 걸 구현할 때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그게 훨씬 더 편하게 돼 있고,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가 파워 앱에서 파워 오토메이트를 호출하는 부분은 굉장히 간단하게 구현해 놨어요. 그래서 파워 앱스에서 파워 오토메이트 호출하는 거를 파워 앱스 내부에 네. 그 기능으로 포함이 돼 있기 때문에 그 기능을 활용해 가지고 파워 오토메이트를 호출해서 결과를 처리해 가지고 그걸 받아서 뭐 리스트를 출력해 준다던가 네. 아니면 검색을 한다던가 네, 이런 네. 것들을 할 수 있도록 네. 파워 앱스에서 그런 걸 지원하는 거죠. 설계 자체 이렇게 돼 있는 것 같군요. 그러면은. 네, 처음에 그래서 연동을 쉽게 할 수 있도록 돼 있어요. 그러니까 독자적으로 쓸 수도 있지만 네네. 연동하게 되면 굉장히 시너지가 많이 나오고요. 이거는 말씀드렸지만 파워 플랫폼이 가지고 있는 특징 중에 하나가 파워 BI를 파워 앱스에다가 보여줄 수 있고요. 파워 BI가 리포팅 툴이잖아요. 네네네. 보고서를 만들어가지고 파워 앱스에 삽입할 수가 있어요. 그 완성된 리포트를 갖다가. 네, 완성 리포트를. 네. 거기다가 파워 BI에 있는 리포팅이 쭉 있는데 네. 그 안에다가 제가 입력 양식을 넣고 싶어요. 네네네. 그러면 파워 앱스를 안에다 붙일 수 있어요. 그럼 그 데이터를 직접 BI 리포트로 보여줄 수 있게끔. 네, 파워 BI 리포트 안에 네네. 리포트 안에 입력하는 폼을 만들고 그 입력하는 폼에서 특정 데이터는 그 바로 연동이 리포팅에 되게끔. 있는 데이터를 가져와서 보여주게. 사용자가 바로바로 입력하는 게 연동돼서 바로바로 리포트가 네, 뵙기 그래서 위해서. 그런 식으로 세 개가 다 이렇게 연동할 수 있게끔 구현이 돼 있어서 그래서 이 파워 플랫폼이라고 플랫폼화된 거고요. 기존에 이거는 파워 플랫폼만 이름이 아니었고 네네. 말씀드렸지만 독자적인 제품이었는데 각각이네. 예, 각각의 제품들이 점점 인티그레이션 되면서 기본적인 컨셉은 유지하고 사용자가 쉽게 자기를 뭔가 개선할 수 있도록 만들 수 있는 자동화 도구로서의 컨셉을 유지하면서 네. 연동 관계를 가져가기 시작하고 그 연동을 하게 되면 이제 정말로 코드를 최소화하면서 네네. 개발자가 개발을 하지 않고 어떤 구현에만 신경 쓰는 형태로 형태로. 이 도구들이 합쳐지고 제공이 되게 된. 그렇군요. 정말. 그래서 파워 플랫폼이군요. 이것들이 네. 같이 있는 이유가 그런데 있겠군요. 네, 그러면은. 플랫폼화돼서 이제 동작을 하게끔.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셨던 이제 파워 BI 같은 제품의 경우에 저희가 다음 시간에 또 다른 또 전문가분을 모시고 또 얘기를 나눌 예정입니다. 자, 오늘 그럼 여기서 방송 마치려고 하거든요. 네. 어떻게 첫 게스트이셨는데 소감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네. 어떠셨는지. 네, 이런 녹화가 사실 처음이라. 네네네. 네. 강의는 많이 하시는데. 네, 강의는 좀 많이 하는 편인데 네네. 이런 녹화는 처음이어서 약간 어색하기도 하고요. 재밌기도 하고요. 너무 잘 하시는데 근데.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또 기회가 있으면 또 네. 불러주시면 네. 제가 또 열심히 준비해가지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네, 여러분 오늘 모신 우리 한석희 팀장님 같은 경우에는 저희 오피스 튜터와 또 퓨처 워커스 클럽에서 진행하고 있는 파워 플랫폼을 활용한 업무 자동화 이제 워크숍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영상 또 지금 들으시는 오디오 본문에 저희가 링크 같이 삽입해 드릴 테니까 참고하셔가지고 여기 또 참석하시면은 또 좋은 결과 얻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오톡쇼 저희가 파워 플랫폼 편을 진행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차반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